박수종이 꿈꾸는 정의롭고 원칙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돌려보고 비틀어보는 오늘의 이슈. 이종훈의 뉴스 측면 승부. 네, 오늘 핫 이슈 한 가지 돌려보고 비틀어보겠습니다. 시사계 측면 승부사 이종훈 박사가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뭘 이슈로 할까요? 시옷, 기역, 비읍, 치읓. 이거 박영선 의원이 저번에 인터뷰하실 때 비읍, 이응, 시읒 초성을 따서 말씀을 하시던데. 네. 예. 요즘 그게 많이 유행하고 있죠? 예. 그런데 이제 뭐 예를 들어 곽수정을 기역, 시읒, 치읒.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는 식인데 주로 욕설 문자를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죠, 요즘에. 왜냐하면 혹시라도 이게 명예훼손 소송 이런 게 들어올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그걸 좀 피하기 위해서 나름 방어수단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가공을 해서 표현을 하는 그런 그 상황인데 이 시역, 기역, 비읍, 치읓이 과연 무슨 뜻이냐? 무슨 뜻입니까? 이게 이제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 표현을 쓰는 바람에 이게 좀 오늘 하루 종일 사실 뭐 실검 순위에도 막 오르고 그랬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연유냐? 지난해 이제 10월 26일에 한 시민이 이제 김 의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시민을 죽이는 전기생활용품안전법 본회의에 출석조차 하지 않는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본회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보내니까 여기에 대해서 김 의원이 미음, 치읓, 시읒, 쌍기역으로 이제 응답을 했어요. 요거는 뭐 대충 이해가 가네요. 대충 이해가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흔히 쓰는 초성 문자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사실은 뭐 욕이죠. 약간 욕설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쓰니까 이건 금방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해를 했어요. 근데 또 다른 시민이 또 유사한 내용의 이제 그 문자를 보낸 데 대해서는 이번에는 시역, 기역, 비읍, 치읓이라고 응답을 했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는 거죠. 화가 나셔서 손이 떨리면 옆에 있는 초성을 치실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버튼을 잘못 누를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잘못 찍은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설부터 시작해서 이게 뭐 무슨 의미냐 해가지고 사실은 이게 뭐 네티즌 사이에서 해석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던가요, 네티즌분들은? 뭐 수고 불참, 세금 받쳐, 시골 배추, 선거 불참, 상가 불참,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어떤 걸 갖다 붙여도 뭐 사실은 딱 그 본래 의미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뭔가 이렇게 그 미음, 시읒, 그러니까 미음, 치읒, 시읒, 상기역처럼 나쁜 의미로 좀 쓴 것 같긴 한데 거의 뭐 욕설급의 뭔가 표현을 쓴 것 같긴 한데 이게 과연 뭘까?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이 좀 나오고 있는 중에 그래도 그나마 가장 유력한 설은 시검방진. 시검방진. 네. 근데 그 지읒을 마지막에 치읓으로 썼다. 그러니까 지읒 한 번만 누르면 되는데 두 번 누르면 치읓이 되잖아요. 그래서 오타론이 지금 나오고 있긴 한. 이게 천지인 자판기일 때는 두 번 누르면 치읓으로 되는데. 그렇죠. 삼성이나 다른 뭐라 그러나요? 문자판 같은 경우에는 지읒이 비읍 옆에 있거든요. 저도 아침 열어보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거는 치읓은 키어트의 치읓 밑에 판에 있어서. 근데 제가 이렇게 아까 좀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읒을 한 번 터치하고 해야 되는데 두 번 한 번 터치하고 옆에 그러니까 그걸 해야 되는데 엔터키를 눌러야 되는데 잘못 누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김종석 의원을 지금 저 PD 선생님 한번 연결해 줘보세요. 한번 뭐라고 말씀하시지 궁금해 죽겠네. 뭐 하여튼 잘못 찍었다라고 본인이 이제 일단 이제 실수를 했다라고 이제 그랬습니까? 하긴 했는데요.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처음에 쓴 그 초성 문자도 그렇고 뭔가 하여튼 좀 부정적인 의미인 것 같아서 이게 이제 국회의원이 과연 국민에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응답 문자를 보내는 게 말이 되느냐 비판론이 굉장히 많이 제기가 됐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본인도 오늘 해명과 사과를 내놓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같은 내용의 문자를 24시간 내내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막 스트레스도 받고 그리고 이게 혹시 사람이 아니고 기계로 일종의 뭐 스팸 대량 발송 뭐 이런 게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들어서 이렇게 이제 그 자음으로만 구성된 문자로 몇 번 회신을 했다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어찌됐건 그 문자를 이제 수신한 분에게 양해를 구한다.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린다라고 일단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 예. 보내신 분이 시민이 아주 점잖하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시민을 죽이는 그렇죠. 전환법 본회의에 네. 출석조차 하지 않는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본회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정중한 요청에 이제 욕설로 대응을 하신 거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네. 사과를 하셔야 될 거고. 근데 그렇죠. 과거에 선풀상 타신 적이 있으세요? 예, 악플 반대말이 선풀 아닙니까? 예. 불과 한 달 전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12월 2일 날 선풀재단 선풀운동본부하고 국회 선풀정치위원회가 공동으로 이제 제5회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풀상 시상식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선풀상을 이제 수상을 한 겁니다. 아름다운 말을 쓰신다고. 당시에 이제 뭐라고 이렇게 수상 소감을 밝혔냐면 막말보다 유머로 토론하는 문화가 정착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게 오늘 이제 우리가 공개한 이 초성 문자가 유머는 아니잖아요. 근데 말씀하실 동안 제가 언뜻 생각난 게 선풀을 하셨으니까 사랑의 감사를 바칩니다. 이게 되네요. 아, 그렇습니까? 야, 네. 가능하네요. 선풀상 받으실만 하네요. 가능하네요. 정의당이 초성 문자로 김 의원에게 지읒, 기역, 이응, 티귿을 권유했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초성 문자로 이제 하도 이제 논란을 이제 유발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제 뭐 얘기를 했는데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기역, 지읒, 시읒 의원은 그러니까 김종석 의원을 이제 초성만 따서 얘기를 하면서 지읒, 기역, 이응, 티읒 하기 바란다. 이게 이제 뭐냐? 정계 은퇴 아니냐. 그래서 이 앞으로 초성 문자가 굉장히 유행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시민들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낼 때는 주로 이 초성 문자로 보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초성이 자동 번역기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시옷, 기역, 비읍, 치읓 사랑의 감사드림을 바칩니다. 감사를 바칩니다. 이렇게 쓰세요.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드렸습니다. 우리 누구죠? 김종석 의원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니은.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청취자가 묻고 박 박사가 전한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박 박사가 꼼꼼하게 읽고 인터뷰에서 대신 질문해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인터뷰 방송은 YTN 라디오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 홈페이지나 팟캐스트 팟빵을 통해 다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사실 많은 공인들이 일반 시민분들이나 팬으로부터 문자 받는 거 감사해야 될 일이죠. 그렇지만 이제 악플을 받게 되면 좀 그렇습니다. 사람인지라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그거는 24시간. 자, 이번에는 제주도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제가 앞에서도 예고도 해드렸는데 제주도는 관광과 행정마을, 제2공항 등 여러 가지 현안이 많은 곳이죠. 올해도 이 지방선거 예정되어 있고요. 원희룡 제주도지사 직접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지사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감사합니다. 이제 민선 6기 제주도정의 임기 말이죠? 네, 이제 6개월 남았죠. 근데 어떻게 회고를 하시겠습니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안타까운 것, 또 기억에 남는 것 한번 주시겠습니까? 제주도가 이제 어떻게 보면 역사상 가장 가파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그 부작용이랄까요? 이 자연 파괴의 난개발, 또 뭐 교통이라든지 쓰레기라든지 이런 기반 시설의 포화 상태에서 오는 문제. 그다음에 워낙 급격하게 성장하다 보니까 사회적인 격차라든가 갈등 이런 것들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3년 반 동안 씨름을 해왔는데요. 뭐 난개발에 제동을 건다든지 아니면 기반 시설을 확충한다든지 갈등 해소를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성과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뭐 단기간에 바로 다 해결되는 것들이 아니어가지고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그 하시면서 도정을 하시면서 1960년대 이후에 우리가 산업화하던 과정에 축소판을 보고 계신다, 직접 하고 계신다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번 새해 제주도의 핵심 과제로 지사께서 삶의 질 그리고 도민 행복을 강조하셨다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제주가 성장은 하는데 네. 이제 관광이라든가 외부의 투자에 많이 의존이 돼 있죠. 그렇겠죠. 거기에다가 그 성장의 열매가 예. 이 지역 경제나 각 계층의 골고루 소득이나 어떤 삶의 질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예. 이게 아무래도 좀 불균형이잖아요. 그리고 예. 외부에 유출되는 것도 많다 보니까 이게 과연 성장한다고 꼭 좋아지는 거냐 이러한 그 의구심들도 많아요. 네. 그래서 뭐 남들 좋은 성장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죠. 도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도회로에 연결되는 것을 예. 집중해서 그쪽에 비중을 좀 높이자. 예.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는 겁니다. 예. 전체 도민이 한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지금 68만 명이죠. 예, 68만 명 도민들이 계시네요. 특별자치도의 자치법 이게 대해서는 뭐 개정이나 수정 같은 거는 고민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까, 지금? 10년이 됐는데요. 네. 뭐 나름대로 뭐 자치경찰도 있고 그러니까요. 뭐 이런 것들은 있습니다만은 예. 이 재정에 관한 권한이라든지 아니 입법에서도 법에 의한 것들은 뭐 손댈 수 없다든지 네. 그래서 특별자치가 어떤 그 이름에 비해서는 알맹이가 좀 부실하다. 예. 이런 지적이 제주도민들이 다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예. 이번 새 정부가 예. 자치분권 그리고 특별자치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예. 한번 개선을 해보겠다 그러니까 예. 지금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정부랑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제주도를 몇 번, 뭐 자주는 못 갑니다만 갈 때마다 많은 분들이 그런 걱정을 하세요. 중국 유커들이 많이 오시다 보니까 또 중국 분들이 많이 투자를 하시다 보니까 무법천지가 되는 지역이 일부가 있다. 그래서 이 뭐랄까요. 치안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출입국도 그렇고요. 예. 그다음 우리 관광지에서의 어떤 우리 자치경찰이 있으니까 이런 네. 부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고 있고 네. 또 중국 사람들이라고 꼭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군요. 일부가 그런 예. 문제인데 예. 그 중국 사람들에 대한 교육이나 안내 그리고 중국 당국과의 협조 이런 부분들에도 역점을 두고 있고요. 예.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저가 단체 관광으로 오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오는 사람들이 자기네도 헐값에 왔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일본으로 간 중국인들은 또 태도가 전혀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질적인 좀 고급화된 질적 향상에 앞으로 네. 초점을 맞추자. 그래서 네. 저희는 뭐 몇 명이 왔느냐라든지 이런 숫자에 대한 집착은 이제 하지 말고 네. 질적인 향상에 초점을 맞추자.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60년대 한국 경제개발 당시의 모습의 제주도를 축소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주도 강정마을을 놓고 보면 이 군사적 전략적인 또 중요성도 상당히 있으면서 네. 향후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 관계에 정치 외교적 마찰 부분도 존재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건 아주 멀리 내다본 건데요. 예.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주권은 양보할 수 없는 거고요. 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예를 들어서 중국이 더 커지고 예. 중국의 어떤 이 해외 거주 예. 교민들이라든지 예. 여행객들이 많아졌을 때 자국민 보호를 이유로 네.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도 네. 우리는 주권 국가로서 예. 그리고 서로 그 이웃 국가의 협력은 네. 서로 존중하면서 공존해 나가는 거지 예. 일방적인 피해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중국 관광객이나 중국의 교민들이 해외로 진출해 나가는 것들이 네. 일방적인 피해로 연결되지 않게끔 예. 미리미리 지혜를 발휘하고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먼 이야기를 하셨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우리나라의 용들 중에 한 분이 저 멀리 있잖아요. 원 가운데 땡용이라고 있잖아요. 제주도에. 제주도에요? 예, 제주도에 멀리 떨어져 멀 원자에다가 용용자 해서 저 뭐 원 땡용이라고 한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적어도 그런 정치적인 안목을 가지신 분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50년, 100년을 보셔야 되는데 그럼 이제 제주도도 그런 맥락에서 판을 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잘 지키고요. 예. 제주도가 대한민국 전체를 위한 어떤 전략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염두에 늘 두고 있습니다. 예. 재선하실 겁니까? 아직 공식적으로 말할 그 계제는 아니고요. 예. 일단 그 제주 현안의 해결 네. 그리고 이미 벌여놓은 일들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예. 전념하겠습니다. 멀리서 잠룡하시는 것보다 서울이나 경기도에 오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런 의견을 주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예. 일단은 제가 제주도민들과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락을 지어야 되겠죠. 어떤 약속하셨습니까? 제주가 현재 처한 예. 어떤 난개발이랄까 예. 또 제주가 그동안
그 성장과 보존이 아무튼 정치되어 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튼 획기적인 그 제주의 성장과 어떤 발전의 계기를 만들겠다고 했고, 네. 뭐 그에 대한 것으로 제2공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일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2030년까지 카본 프리, 탄소 없는 섬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시동을 걸어놨기 때문에 궤도에는 올려놓고 정리를 해야 되겠죠. 중앙정부에서 하시는 게 더 편치 않을까요? 빠르고. 말씀 감사합니다. 예. 자꾸 직구를 피해 가시는 것 같은데 이번에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하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통합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 원희룡 지사님은 자유한국당으로 가실 겁니까? 아니면 바른정당에 남아 계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런 어떤 정치적인 그 변동이나 서로의 그 이동들이 있을 때마다 그것만을 쫓아가면서 뭘 선택할까 해서는 답도 잘 안 나오고 하더라도 항상 찜찜하더라고요. 내가 정치를 왜 시작을 했고 왜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책임을 지고 내가 어떤 경우에도 지켜야 되는 그러한 가치와 활동 내용이 뭔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더 깊이 고민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마음속의 울림에 따라서 최종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앞에서 농 비슷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64년생이시니까 용띠생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뭔가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계속 제주도도 중요한 도정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정치사에서 원희룡 지사께서 지금 하셔야 될 역할이 있을 것 같은데 본인은 그것이 도정의 약속을 지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 부름에 대해서도 제 내면에서의 아무튼 울림과 또 시대의 부름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늘 잘 깨어 있으려고 합니다만은 그리고 누구보다도 나라에 대한 걱정도 많이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내가 아니면 안 되고 내가 아무 때나 나서야 되고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고민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시죠 한번. 지금 출범한 지 한 8개월 돼가고 있습니다. 워낙 이 박근혜 전 정권이 국가로서의 기본 기능도 안 돼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걱정하는 것들이 나름대로 현재는 국민들이 좀 좋아하고 인기 있는 것들을 상당히 뭐랄까요 좀 인기 프로그램 비슷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국가 과제라는 것들이 그거보다는 훨씬 더 깊이 있는 시스템의 뒷받침이라든가 아니면 지속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책임성 이런 것들이 담보돼야 되는 건데요.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걱정되는 점들도 있어서 그런 점들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자, 남원정이라고 들어보셨죠? 네네. 남경필 도지사, 경기도지사, 원희룡 도지사, 그다음에 정병국 의원 이분들을 남원정이라고 그러고 원조 쇄신파라고 부르면서 많은 젊은 보수들이 기대와 희망을 갖고 있는 분들이면 틀림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네. 나머지 두 분들하고 말씀을 나눠보신 적이 있으신지 솔직하게 있으시면 어떤 내용을 나누셨는지 걱정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알려주십시오. 수시로 서로 편하니까요. 수시로 전화를 하기도 하고 전화가 걸려오기도 하고 만나기도 합니다. 최근에도 우리 정병국 의원은 아무튼 국민의당 통합 쪽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기 생각을 강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하시던가요? 정병국 의원 같은 경우는 아무튼 정치라는 게 지금은 한국당이 커보일지 모르지만 만든다는 각오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나름대로 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한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남경필 지사는 정반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반대로 어차피 이건 한국당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니 아니냐. 그래서 사실은 두 분 다의 얘기를 듣기만 했고 저는 문제 제기만 했지 아직 저 자신의 답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히 고민을 못했고요. 왜냐하면 제주 도정에 전념하는 것도 아직 버겁거든요. 겸손의 말씀이신 것 같고 우리 원희룡 지사님께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마음 결정하시고 나면 제일 먼저 저한테 뉴스 정면 승부로 인터뷰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웃지 마시고요, 솔직하게. 남자 대 남자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웃음을 그런 의미로 알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오늘 바쁘신 도정 가운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였습니다. YTN 7시 뉴스 듣고 3부로 오겠습니다.